네, 주택을 취득할 때 이 경매는 이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관련 컨텐츠가 많은데 주로 뭐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경매와 세금이란 주제로 이 경매 시 주의해야 될 세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매에 대한 책도 최근에 쓰셨던데 부끄럽습니다. 경매가 요즘 어떻게 핫합니까? 저도 입찰하려고 법원은 이제 자주 가는데요. 네. 확실히 열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입찰하러 본인이 이제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낙찰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낙찰은 이제 몇 번 돼보긴 했었는데. 그러세요? 사실 뭐 이제 연습이기 때문에 네, 항상. 네. 연습이 아니라 뭐 매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낙찰 받아서. 자, 우리가 경매로 취득할 때 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저도 경매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대한 이제 세금적인 이슈를 좀 짚어드리고 이제 접근을 해야 이 뭐랄까 낙찰 가격의 설정에 좀 더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확실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경매에 대한 장점으로 보시는 것 중에서 세무사의 시각은 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죠. 경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러네요. 주택 취득할 때마다 사실 이걸 작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증여세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졸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리적 부담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절차에 좀 편리함도 생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거나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할 때 원래 이건 내야 되고 법인은 지역이랑 그다음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지만 저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경제적 여력이 많이 없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경매를 취득하게 한 다음에 내가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절차가 편리한 거지. 이걸 통해서 자녀분이 언젠간 이 주택을 매도를 할 거고 매도를 했을 때 그 세무 당국에서도 볼 겁니다. 그렇죠. 이 취득 자금이 경매가 어디서 났지? 네.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취득을 하게 됐냐. 근데 자금이 전혀 소명이 안 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거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가산세죠. 그렇죠. 차곡차곡 몇 년간 쌓여 있었던 가산세를 한 번에 이제 추징받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꼭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도 면제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최근에도 이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에서 부동산, 특히나 주택을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택을 구매를 하면 2년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본인이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전략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제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택을 자기가 2년 거주를 안 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고 네. 최근에 그래서 5월 18일 날 음마아파트 재건축의 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치동이죠.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치동도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렇죠. 84제곱미터 물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45명이 몰려서 26억 한 5천만 원이 낙찰이 됐는데 원래 최초의 감정가가 27억 9천만 원이었고 유찰이 2번 됐었죠. 그래서 17억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세보다 약간 오히려 좀 비싼 한 2억 원 가량 비싼 걸로 낙찰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상 실거주를 해야 돼, 실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받지 않았나.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또 이점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주권을 사더라도 사실상 뭐 현금 청산 돼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그 주택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내가 뭐 거주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도정법상 말 그대로 이 권리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권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매로 취득을 할 때. 경매 취득 가능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경매로 오히려 이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경매는 이게 말 그대로 적용을 안
받는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매로는 항상 좀 수익 창출을 단시간에 하시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77%와 66%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2년간은 좀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본인의 미래에 대한 세후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 점을 꼭 알고 좀 경매에 대한 낙찰가액과 그다음에 내가 진짜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기는 안 된다. 어차피 2년 미만 단기 매면 세금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2년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매 취득 시 좀 유리한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지금 경매 취득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건 어떻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금 관련 이슈는 이제 당해세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해세 압류가 있으면 좀 조심하자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당해세가 어떤 개념이냐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부동산세, 그다음에 지방세로는 이제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있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 내에서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당해세 우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모든 권리보다 다 앞서기 때문에 이유 자체가 뭐냐면 국가 예산이 원활하 확보하겠다. 그렇죠. 원활히 확보하기 때문에 우선 징수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이 볼 때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든 다른 권리랑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당해세는 모든 거를 압도해서 우선순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근데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세채권의 종류랑 체납된 금액 자체를 이 등기사항 증명서나 아니면 매각물건 명세서 경매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서류들을 알 건데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알 수 없으니까 입찰 참여자 같은 경우는 이 압류된 조세의 종류가 당해세인지 아닌지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금액 자체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물건 자체를 먼저 이제 경매 초보자이신 분들은 아예 기피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공매 쪽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정보가 조금은 오픈되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할 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매와 경매에서의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당해세에 대해서 조금 압류가 있으면 조심하셔라. 당해세 리스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이 이제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경매에 대한 지식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매에 대한 지식이 최근에 전세 사기나 뭐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임차인들도 이제 경매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을 창출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네. 정말 상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가게 되면 내가 배당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낙찰가액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임차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피해를 본 것들이 안타까워서 전세 사기. 네. 네. 임차보증금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게 변경됐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세 및 지방세가 이제 있었으면은 모두 우선순위보다 이제 앞섰었는데 그렇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말 그대로 생활의 터전,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는 후순위로 좀 배당을 받겠다. 네. 말 그대로 임차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더 배당을 받아서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더 가져가야 삶의 터전을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뀐 거는 이제 들어가실 때 내가 임차로 들어갈 때 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이게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세금이 체납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썰렁하죠. 물어보면. 네. 네,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네,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는 이게 너무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차인을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약금만 내고 나온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세무서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미리 이제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부터 특약문구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 채권에 대한 체납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세금 체납 조회를 했는데 혹시나 있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손실 없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못 찾게 됐을 때는 상당히 사실 피해가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미추홀구나 이런 데 전세 사기 터진 거 보면은 뭐 400채, 100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세무사 관점으로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한 채당 1억 원이면 100억 원이거든요, 100채면. 100억 원에 대해서 악랄한 전세 사기꾼이 나는 종합부동산세 1원도 안 내겠다고 맘만 먹으면 100억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6억 원이거든요. 그러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계속 그러게 나와버렸을 때 몇 년간 쌓였다고 3년 쌓였다 그러면 18억 원인데 그 조세 채권을 먼저 다 받고 내가 임차보증금 받는다? 그 가운데 또 선수의 채권인 은행의 근저당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1원도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무조건 임차 들어가시거나 할 때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내가 낙찰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입찰 가액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는 지금 경매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2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